아낙사고라스는 반골의 학자죠. 하늘은 원이고 땅은 네모다. 아낙사고라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테네의 모든 지성들은 저기 아크로폴리스에 모여 우주와 인간의 문제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에 서서 그들이 했던 고민을 떠올리는 건 수학자로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테나 여신에게 바쳐진 이 신전은 그리스인들의 논리만큼 견고하고 아름답습니다. 한치의 오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단한 공리 위에 세워져 있죠. Les deux objets qui symbolisent le mieux l'obsession grecque géométrique étaient la règle et le compas. En géométrie classique, toute construction devait se faire uniquement avec ces deux instruments. Pourquoi juste la règle et le compas? Par souci d'économie des moyens, d'économie des postulats. Et puis, les Grecs connaissaient tellement de constructions géométriques qui pouvaient se faire à la règle et au compas, ils espéraient qu'il en serait de même pour toute construction intéressante. 두 점을 이으면 직선이다. 이런 자명한 공리 위에 오직 자와 컴퍼스만 가지고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게 그리스식 논리입니다. 엄격하고 정밀한 세계. 수학자라면 기꺼이 들어가고 싶은 감옥입니다. 불경죄로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아낙사고라스는 그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하늘은 원이고 땅은 네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빠질 만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아낙사고라스보다 더 유명해집니다. La quadrature du cercle, c'est ce problème géométrique célèbre de l'Antiquité. Étant donné un cercle, construire un carré dont l'aire est la même que celle du cercle. Et le faire uniquement avec la règle et le compas, selon les principes géométriques de la Grèce antique. 원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원보다 작죠.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원보다 크죠. 그 사이 어디엔가 원과 똑같은 면적이 되는 정사각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작도하는 게 원정 문제입니다. 직선으로 곡선을 알아낸다. 터무니없는 일만은 아닙니다. 키오스의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히포크라테스의 초승달.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 직각 삼각형의 짧은 변 두 개로 만든 면적은 빗변으로 만들어진 면적과 같습니다. 어떻게 변해도 위 두 개의 면적은 아래 하나와 같습니다. 아래 반달은 나머지 두 반달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아래 반달을 위로 올립니다. 겹친 부분을 뺍니다. 반달에 남은 부분은 크기가 직각 삼각형과 같습니다.
원과 같은 정사각형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문제가 2000년 넘게 안 풀릴 줄은 아무도 몰랐죠. (15세기의) 원정 문제는 굉장한 도전자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그가 그린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간이죠. 팔과 다리를 쭉 뻗고 선 비트루비안 맨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보느라고 미처 못 본 게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왜 원과 네모를 그려 넣었을까요? 그림 상단에 메모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글자를 반대로 써서 거울에 비춰봐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 줄에 비트루비우스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옵니다. 고대 건축에 관해 남아있는 책은 이 책이 유일합니다. 비트루비우스는 제정시대 로마의 건축가인데요. 우주의 원리는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려면 인체의 비율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을 눕혀놓고 신체 비율을 연구했는데 우주를 상징하는 완벽한 원과 그것을 보완하는 사각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을 수학으로 계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화가는 완전히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인간을 원과 네모 안에 집어넣는 시도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중심에 신이 있는가 혹은 인간이 있는가, 이건 세계관을 묻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중심이었던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도전합니다. 비트루비우스와 달리 그는 누워있던 모델을 일으켜 세웁니다. 손바닥을 편 길이는 키의 10분의 1이 되어야 한다. 발바닥에서 무릎 관절 아래까지의 길이는 키의 4분의 1이다. 턱 끝에서 정수리 끝까지 머리 길이는 키의 8분의 1이다. 그가 직접 측정한 인간은 이전에 나온 인간들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하늘의 중심, 배꼽을 중심으로 원을 그렸습니다.
다음은 땅의 중심. 네모를 그릴 때 중심은 배꼽이 아니라 성기였습니다. 두 사람을 겹쳤더니 중심이 맞지 않았습니다. 정사각형을 약간 내렸습니다. 르네상스의 인간형 비트루비안 맨은 이렇게 탄생합니다. 천재 과학자답게 그는 하늘과 땅이 같다는 사상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러 밤을 원과 네모의 문제에 빠져서 보냈습니다. 수학자의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2000년간 내려온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이 문서의 귀퉁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풀었는지는 안 나옵니다. 이것이 답일까요? 레오날드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깨선을 중심으로 그린 원이 정사각형과 가장 비슷합니다. 후대 학자들이 면적을 재봤습니다. 원은 153.94, 정사각형은 153.51. 이 값은 이때까지 한 인간이 닿을 수 있었던 가장 가까운 값입니다. 레오날드는 어떤 방법으로 원에 접근했을까요? (1999년) 경매장에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고서보건가 윌리엄 노엘이 그 책을 봤습니다. 분명 레오날드 다빈치도 그 책을 봤을 겁니다. Yeah, it was unlike any other book I'd ever seen. It was just in terrible condition, and I couldn't begin to read it. 놀라운 것은 이 책이 어떤 책을 베낀 필사본인데 그 밑에 또 다른 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복기지였던 거죠. The manuscript was hidden for hundreds of years in this Christian disguise, and no one knew the importance of the classical text that it contained. 서기 940년 한 수도승이 자신이 아끼던 책 한 권을 손으로 베꼈습니다. 벌써 이전부터 손에서 손으로 이미 1000년을 내려오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쯤 지나 한 신부가 이 글자들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신이 좋아하는 기도문을 옮겨 적습니다. 고서 수집가가 이 책을 구매한 가격은 22억 원. 촬영을 위해 특별히 다시 갤러리로 오게 된 원본입니다. 촌농, 악교가 잔뜩 묻은 채 1000년 만에 나타난 책.
학자들이 읽을 수 있게 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Yeah, that's excellent. 7, 8년 더 복원하는 동안에 점점 많은 학자들이 이 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Finally focused. Get in a little closer. Wow, that's amazing. That's amazing. 이건 인류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책이었습니다. 기도문이 덮어버린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자들, 그리고 원,